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예, 우리 한번 연결해서 해볼게요.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죠? 책이 되게 쉽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뭐 여러분이 잘 읽어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정말 아이들에게 읽히는 책으로는 그냥 딱인 것 같아요. 다 그냥 언어가 너무 쉽게 풀어져 있어서. 자, 75분에 술술 읽으면 되죠, 그죠? 자, 돈이 쌓이는 저축. 자, 복리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복리 효과는 일상의 규칙을 넘어서는 비법이다, 비법. 그리고 시간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성공의 마법이다. 대부분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 복리라는 것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저는 성공의 그 뭐 비법, 마법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이거를 활용하시는 분이 또 많이 없다는 것이 또 안타깝죠, 그죠? 그냥 뭐 인지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인정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실제 행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무슨 말인지 다 알아. 뻔히 다 알아. 그거 하고, 어, 모르는 거야. 내가 실제로 그거를 행동으로 하고 있어. 그리고 또 행동을 넘어서서 결과를 내고 있어. 그게 아는 거고, 그죠? 그냥 내가 안 하고 있거나, 그걸 통해서 결과를 내본 적이 없어. 그거는 이제 모른다라고 접근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책도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책 내용이 거의 약간 중학생 정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다 써놨잖아요, 보면. 이거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준을 뭐로 삼아야 된다?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음, 행동하냐, 행동하지 않냐. 혹은 그걸 통해서 결과를 냈냐, 결과를 내지 않냐. 혹은 믿냐, 믿지 않냐.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한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읽으면 다 알죠, 무슨 말인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복리 얘기. 복리도 아인슈타인이, 그죠? 엄청난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복리가 대단한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나이만큼 복리가 적용됐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나이만큼.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놓치신 분이 많죠, 그죠? 그럼 다시 우리 언제 죽을까요? 언제 죽을까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10만 원이 있다고 해도 그 10만 원을 지금부터 남은 시간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복리로 굴리면. 물론 이제 복리가 되는 거는 너무 작은 돈이 뭐 예를 들어 뭐 콩이랄까요? 콩을 아무리 굴려도 그게 안 되는 건 있겠죠. 물론 이제 눈덩이를 굴리면 이제 호박을 굴리면 장난이 아닌 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리라는 걸 진짜로 믿고 이해하고 행동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어, 진짜 시간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그럴싸해지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럴싸하든 그럴싸하지 않든 바로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된다. 크든 작든. 왜냐하면 작은 거라도 시작해야 거기에 붙일 거라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일상의 저축, 돈이 쌓이는 저축에 대한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했어요. 76페이지 우리가 은행에 가면 은행에 있는 상품이라고 해서 다 저축 상품인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 아들에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중간에 보시면 저축은 저축과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펀드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보험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 가든 혹은 어디 가면 금융상품이 어떻게 돼서 이걸 막 섞어놨거든요. 섞어놨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안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 한번 잘 봐요. 안전한 투자. 은행에 갔어. 은행원이 나한테 이 상품은 굉장히 안전 투자 상품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느낌이 어때요? 아, 저축 상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은행원이 안전한 투자, 안전하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앞 단어는 안전인데 뒤 단어는 뭐예요?
투자잖아요. 자, 안전한 투자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투자인 거예요, 그거는. 그죠? 투자인 거예요. 투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구분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7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런데 세상은 점점 저축의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가고 있다? 투자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냐면 저축 이자율이 뭐 우리가 IMF 때나 혹은 그전에는 사실은 이 저축이라는 구조만으로도 충분히 돈을 불릴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이자율이 15%, 18%, 뭐 20% 이렇게 되니까 저축 이자율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저축 이자율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여러분이 이제 예금보호자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제2금융, 그죠? 무슨 뭐 제2금융, 뭐 새마을금고 뭐 이런 거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나마 저축 이자를 4%대, 5%대 주는 가장, 그러니까 이제 제2금융으로 가서 저축 상품으로 어떻게든 이제 종잣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요건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뭐 1%대, 2%대 이런 세상이니까 저축의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가고 있다? 투자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변하고 있는데 계속 내가 저축 이렇게 하는 것도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밑에 보시면 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금융상품을 공부하는 것이 맞죠. 이게 맞는 거죠. 옛날이요 하면서 계속, 옛날에 그게 참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힘들어. 이게 아니고 세상은 계속 바뀌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투자의 시대에서 또 어떤 시대로 넘어갈지 알아 몰라.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나로 계속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금융상품을 공부해야 된다. 어쨌든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1번은 보통 예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기 예금이라는 것이 있고, 셋째는 정기 적금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복리 효과는 처음에 은행에 사용하는 경제 용어에서 출발하지만 은행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다는 거예요. 은행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달리고 하나는 복리라는 거예요. 자, 은행에 상품이 있고 그 은행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이자 주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달리고 하나는 복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뭐예요? 원금의 이자를 그냥 단순하게 주는, 계속 원금의 이자만 주는 것이고, 그죠? 내가 1,000만 원을 넣어놨어. 그럼 1,000만 원에 3%, 또 그 다음 달도 1,000만 원에 3%, 그 다음 달도 1,000만 원에 3%를 주는 것이 달리죠. 그죠? 그럼 복리는 뭐예요? 1,000만 원에 3%면 1,003만 원입니까? 1,300원입니까? 아무튼 거기에다가 또 3%. 그죠? 또 거기 이자가 붙은 데다가 또 3%. 이자가 붙은 데다가 또 3% 주는 것이 이제 복리인 거죠. 그죠? 자, 복리법은 일정한 기간의 기말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그 합계액을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준다. 이제 계속 이자를 붙인 게 원금으로 두고 거기다 또 3%. 또 3% 붙은 걸 원금으로 치고 거기다 3%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법칙에 달리법이 적용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삶의 법칙이든 돈의 법칙이든 모두 정확하게 복리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79페이지 보시면 성공하는 삶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법칙이 뭐다? 복리인 거예요. 돈도 뭐 다른 것도 모든 삶에. 그러니까 당신의 행동의 결과는 달리이지 않아요. 복리로 적용된다는 거. 복리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무언가를 할 때는 되게 힘들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반복하면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고 결과는 많이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삶에도 복리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자, 밑에 보시면 세상의 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복리 효과는 꼭 좋은 일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부정적인 일에도 그대로 쌓인다. 운동, 독서, 능력 등의 긍정의 복리 효과 또 별 붙여볼까요? 긍정의 복리 효과. 이렇게 쌓이는 것도 있고 술, 담배, 탐욕 등 부정의 복리 효과가 쌓이는 것도 있고 여기 생각도 좀 넣었으면 생각.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복리 효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복리 효과. 예를 들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복리 효과가 계속 반복되면 사람이 굉장히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고 뭐라고 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매사의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계속, 왜냐면 내가 그것에 계속 복리로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 달리로 그때 그랬고 말았던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는 누가 봐도 되게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복리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부정이 복리로 적용된다고 생각해봐요. 될 것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될 것도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에 그걸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 근데 그 긍정이 계속 복리로 적용됐다고, 훈련됐다고 생각해봐요. 안 될 것도 될 수밖에 없죠. 안 될 것도. 저거는 누구도 안 되는 건데 그 사람에게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그러니까 어떤 걸 탁 보고 어떤 사람은 100%안 된다. 어떤 사람은 100% 된다. 그 앞에 여러 가지 일에 긍정의 복리, 부정의 복리를 적용해서. 근데 예를 들어봐요. 모든 성공하는 데는, 그죠?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결국 해내는, 시도하고 해내는 사람들이 큰 성공을 얻어가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의 복리효과, 부정의 복리효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긍정의 복리 효과를 쌓도록 어떻게 삶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자체를 긍정의 복리 효과를 쌓아라. 세 가지 하는 사람을 굉장히 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를 끄는 사람, 술, 담배, 뭐 다이어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행위를 끄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복리 효과, 부정의 복리 효과를 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다이어트는 무엇을 끄는 사람이에요? 식습관을 끄는 사람, 식습관을 바꾸는 사람, 식습관의 부정적인 식습관을 긍정적인 식습관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금전은, 어, 일상의 행동으로 밴 습관을 끊어내는 것이고, 금주는 시간과 사람의 관계를 바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금주는 시간과 사람의 관계에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술이 좋아서 그렇다기보단 이런 거죠. 어, 시간을 때워야 된다든지 혹은 사람 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긍정의 복리 효과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80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 보시면 모든 결과는 긍정 혹은 부정의 복리 효과라는 것을 깨달아야, 여러분, 깨달아야 뭐가 생긴다? 성공의 사다리를 만들 수 있다. 우리 뭐든지 이렇게 가기 어렵잖아요. 사다리 있으면 어때요? 계단 있으면. 수월잖아요. 수월한 걸 떠나서 어때요? 100%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죠.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이용하며. 그렇죠? 우리의 성공의 계단에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된다? 긍정의 복리 효과라는 것이 1번에 뭘 볼 때 좋은 것부터 보는 거. 어, 세상에 긍정만 있고 세상에 부정만 있고 이런 건 없죠. 부정과 긍정이 예를 들면 동면의 동전의 양면성처럼 빛과 어둠처럼 달라붙어 다닌다. 음. 동전의 앞면만 있고 동전의 뒷면만 있는 일은 없다. 붙어 다닌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뒷면, 어떤 사람은 계속 앞면. 음. 그렇죠? 어떤 것이 사다리인가? 그래서 우리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이라는 말을 사실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현실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기보다 굉장히 현실에 필요한 말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이라고 저는 정말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것도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그렇겠죠. 그렇겠죠. 여기 계신 분들 금수저 몇 분 계십니까? 내가 그냥 특별히 어떤 걸 안 했는데 부자 아빠가 있었고, 그죠?
부자 엄마가 있었고, 혹은 나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고, 뭐, 그냥 시드머니가 확실했고, 물려받은 게 확실했고, 이랬으면 모르죠. 또, 그렇지 않았을지도.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현실적이란 말을 제일 많이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낱낱이 헤쳐보니, 그게 긍정어는 아니더라는 거죠. 자, 여기 되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꼭 이야기해주면, 자, 여러분, 이게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지만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주면 이야기 굉장히 좋고 정말 쉽게 잘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보세요.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영어 공부를 한다고 치자. 하루에 2시간씩 5일 동안 꾸준하게 하면 10시간을 한 거죠. 2시간씩 5일 동안 하면 10시간 한 거예요. 이 10시간 공부한 합계를 하루에 몰아서 만약에 누군가가 10시간을, 어, 10시간 공부한 합계를 1년이라는 시간으로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씩 매일 공부한 사람과 그냥 똑같은 양을 10시간을 몰아서 한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자, 달리법에 의한 계산으로 하면 520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10시간씩 1년 하면. 10시간씩 1년 하면 520시간. 이 달리법이에요. 그런데 복리법은 전혀 다르다. 매해 10% 이자가 붙은 공부법. 10%씩 이자가 붙는, 어, 공부법. 하루에 2시간씩은 복리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2시간씩을 복리 효과로 계산하면 1년에, 그죠? 1085시간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10시간은 복리 효과로 계산하면 653시간의 효과가 있다. 순수하게 432시간에 뭐가 발생한대, 여러분? 별표 치세요.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로 계산해. 우리 복리 계산기라는 어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인풋을 했다고 가정해도 그것을 복리로 계산하느냐, 달리로 계산하느냐, 시간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에도 요렇게 뭐든지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참 그죠.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한 매력이 아이들이 생길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것이 장땡이네. 꾸준히 하는 거 이길 수 없어요. 그죠? 꾸준히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탱쿠와도 여러분 정말 달리로 하시잖아요. 하루 했다가 하루 했다 안 했다가 하루 했다가 하루 안 했다가 그쵸? 그러니까 쌓이지 않잖아. 그게 힘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달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냥 막 하루도 빠짐없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뭘 해봤어요? 자전거 타는 거. 우리 25센트 라이더를 정말로 막 아침에 일어나면 욕이 나올 때도 있어. 근데 내가 또 빠짐없이 해보자고 목표를 세우고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해보자고 목표 세우고 제가 그 30일, 60일, 90일까지 해봤거든요. 제가 딱 했을 때 있잖아요. 와, 그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그 10가지 탱커 중에 단 하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했을 때도 그 오는 엄청난 그죠? 그러니까 제일 큰 선물이 뭐냐면 못해낼 게 없겠다. 못해낼 게 없겠다. 여러분이 탱커 중에 어떤 거 한 놈을 딱 잡고 그냥 70일 동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0을 딱 성공하고 나면 가장 큰 느낌이 뭐냐면 못 해낼 게 없겠다. 근데 그 감정은 너무 큰 선물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1페이지. 그래서 한 달에 고정적으로 200만 원을 모으는 사람의 돈의 습관. 이거는 돈의 습관이 정립된 사람이라. 자, 돈도 마찬가지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복리로 돈을 모으는 사람과 1년에 2,400만 원씩 복리로 적금 모으는 사람의 10년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고정적으로 200만 원을 모으는 사람은 돈의 습관이 뭐 된 사람, 정립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거. 그죠? 자, 맨 밑에 보시면, 너는 이런 저축의 원리를 알고 복리 효과의 마법을 잘 활용하도록 해라. 공부든 돈이든 복리법이 부와 성공을 만드는 비법임을 기억해라.
운동도 썼으면 좋겠어요. 운동, 공부, 돈 이렇게. 복리법이 적용된다는 거. 자, 82페이지. 돈을 지키는 지출. 저는 이 돈을 지키는 지출 제목 자체가 왜 아메이로 들리는지, 그죠? 우리는 돈을 지키는 부자의 지출이잖아요. 그죠? 돈을 지키는 지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 뭐 투자를 얘기하거든요. 자, 볼게요. 돈이, 이 별표 줄 한거 볼까요? 돈이 오는 길 이정표에는 소득이 아니라 지출이라고 쓰여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오는 길. 여러분, 돈이 나한테 많이 왔으면 좋겠죠? 돈이 나에게 오는 길에는 뭐가 있다? 소득이 아니라 지출이다. 우리는 소득일 것 같잖아. 돈이 나에게 오는 길이니까. 그죠? 소득일 것 같지만, 여기서는 뭐다? 지출을 어떻게 하는지가, 그러니까 돈이 나에게 오는 길을 만들어줘야 지출을 통해서, 그죠? 돈을 지키는 지출이잖아요. 지출을 통해서 돈이 오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1번, 투자 지출. 투자 지출. 별표 치셔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없는 게 뭡니까? 딴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없는 거예요. 투자 지출이 없는 거죠. 그런데, 83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부자는 투자 지출이 가장 큰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모르지 않아? 근데 모르지 않아. 이제 모른다고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조금만 있어 보자. 다음 달에 이게 생기면 그때부터. 그쵸? 그때부터.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 투자 지출을 해야지 그래. 근데 요거 되면 그거 이렇게 생기니까 그때부터. 요렇게 하죠. 그래서 이 투자 지출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죠. 자, 둘째, 필요 지출. 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주의 기본 지출이니 무작정 줄이기보다는 이 무작정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현명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 현명한 관리의 동그라미. 저는 아메 비즈니스가 이거 필요 지출을 굉장히 현명하게 하는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필요 지출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여러분 머리 안 감고 그죠? 샴푸 머리 들어서 비누 샴푸를 쓸 수 없어. 양치하고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작정 줄인다기보다는 현명한 관리가 필요한 건데 누구라도 필요 지출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필요 지출 자체가 사업의 아이템인 게 아메이죠. 아메이 비즈니스잖아요. 필요 지출을 사업의 아이템, 현명한 관리를 통해 사업의 아이템으로 만든 것이 아메이 비즈니스다. 셋째, 욕망 지출. 우리가 이거에서 좀 망할 수 있죠. 우리가 너무 열심히 예를 들어 일했으니까 나에게 이 정도는 선물해줘도 돼 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이 정도가 쌓이니까 문제겠죠. 진짜 딱 하나다. 그럼 문제가 안 될 수 있어. 그런데 뭐 어제도 하나, 오늘도 하나, 내일도 하나 계속 자기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갖다 붙어 있으면 뭐예요? 문제가 되겠죠. 쇼핑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쁜 쓰레기 이런 말도 옆에 써두시면 좋겠죠. 예쁜 쓰레기가 된다. 욕망과 필요를 구별하지 못한다. 우리가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산과 부채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혼을 내더니 이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욕망과 필요를 구별하지 못한다. 욕망인데 필요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욕망인데 필요라고. 우리 계속 한번 되뇌어 봅시다. 부채와 자산과 부채를 구별하고 욕망과 필요를 구별하자. 이거 어떤 구호로 자산과 부채를 구별하고 욕망과 필요를 구별하자. 이렇게 어디 표를 써가지고 좀 붙여놔야 돼. 자, 밑에 부자들은 소득이 아니라 소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84페이지 메뉴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은 후순위 줄치세요. 줄치세요. 지출이 선순위다. 지출을 잘해야 된다는 거. 지출이다. 자, 우리가 가진 돈이 적으니까 만족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소득이 가진 돈이 많으면 그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적은 돈이 가장 중요한 돈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할아버지 예시를 들었어요. 자, 할아버지는 되게 멋있는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투자 지출에 엄청 집중했던 사람이다. 필요 지출도 굉장히 줄이고, 그죠? 욕망 지출은 제로. 할아버지의 욕망 지출은 제로. 필요 지출도 최대한 스마트하게
하시면서 뭐 했다? 이 필요 지출에 자녀 교육만 있던데. 자, 어디에 투자 지출에만 집중했다. 8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필요한 지출만이 그분이 했던 소비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소득 중 10%를 넘지 않았고 필요 지출을 소득의 10%,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버신다? 그럼 10%를 필요 지출, 그러니까 욕망 지출은 제로예요, 제로. 필요 지출에 쓰시고 90%를 어디서 써요? 투자 지출에 쓰셨다는 거 대박 아니에요? 대박이죠. 그래서 첫 번째 투자에는 자식 교육, 그 다음에 땅을 사셨고, 그 다음에 한우를 그렇게 키우셨대요. 그래서 87페이지 밑에 보시면 사람이 움직여야 그 돈이 움직인다. 그래서 돈이 오는 길 이정표에 소득이 아니라 소비라고 쓰여야 한다. 88페이지. 그래서 뭐 해라? 먼저 지출을 줄여라. 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될까요? 내가 어디에 지출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왜? 여러분 돈을 안 번 거 아닙니다. 지금도 안 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예를 들어 돈이 없냐? 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부터 구별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까 했죠? 이게 필요 지출인가? 욕망 지출인가를 먼저 나눠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내가 욕망 지출이 얼마였구나 인지하면 그 욕망 지출을 뭐로 바꾸라고요? 여러분, 욕망 지출을 뭐로 바꾸라고요? 투자 지출로 바꾸시라고요. 음. 필요 지출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욕망 지출을 뭐로 바꾸시라고요? 필요 지출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내가 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먹는 것도 욕망 지출입니다. 외식하는 것도 욕망 지출이에요. 우리가 진짜 뭐 대단한 걸 사서 뭐 욕망 지출이 있진 않아요. 내 습관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필요 지출 외에 욕망 지출을 투자 지출로 바꿔야 된다. 자, 너의 소비 습관을 꼼꼼하게 다시 살피도록 해라. 여기 재밌는 게 쇼핑 전투에서 이기는 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저도 우리 애들한테 이런 걸 못 가르쳐 가지고. 자, 90페이지 보시면 어떤 아이가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끌고 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그 습관은 아이보다 빨리 자라서, 자, 습관은 복리로 자랍니다. 아이보다 빨리 자라서 그 아이보다 큰 습관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가 작은 습관 하나를 데리고 갔는데 습관이가 더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아이보다 커버렸어. 그래서 그 습관이 아이를 매일 끌고 다닌다. 그래서 습관을 조심해야 한다. 내 안에 너보다 더 큰 소비 습관, 이것을 사라. 저것을 사라. 하며 너를 끌고 다닐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소비가 지금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92페이지 보시면 자, 소비라는 지금 우리 세상은 소비 세상이에요. 소비 세상 사실. 그래서 내가 이 유혹을 이기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이 막 너무 그죠? 그것을 내가 옛날 할아버지는 안 보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92페이지 뭐 첫 번째 단계는 사전 탐색전. 탐색전을 잘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93페이지 보시면 유대인들은 한 번 산 옷을 최소 몇 년 입는다? 10년 입는데요. 10년 입는데요. 10년 입는데요. 여러분, 10년 입는데요. 근데 우리가 옷장을 탁 열면 느낌이 어때요? 입을 옷이 있다 없다? 없다. 10년 입는데요. 그냥 다 입을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디 입을 옷이 없노? 다 입을 옷이네. 여러분 다 입을 옷이 자 외쳐보세요. 다 입을 옷이다. 버릴 게 하나도 없네. 야 아이고야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다 입을 옷이다. 자, 두 번째 쇼핑 전투에서는 실전에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는 너에게 조기 교육으로 영어 수학을 가르쳤다. 우리 다 조기 교육으로 영어 수학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실전 경제는 진짜 제일 중요한 실전 경제는 하나도 가르치지 못했구나. 그래서 아들아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95페이지 신상품만이 상품이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상품이면 다 상품인 거죠. 그리고
96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지금이라도 사고 파는 경험을 해라. 저는 우리 애들 보면서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저희 집에서는 이 사고 파는 거 제일 잘하거든요. 저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예를 들면 그 몸에 당근에.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캐릭터 상품을 사요.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거. 캐릭터 상품을 사서 자기가 일정 수준 뭐 이렇게 진열도 해놨다가 뭐. 근데 너무 웃긴 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를 사서 진열해 놓는데 포장지를 안 뜯어. 난 처음에 이 자가 와저라 뭐 되게 갖고 싶은 걸 가졌는데 그 포장지를 안 뜯길래 왜 저러나 했는데 그거를 딱 3개월 있다가요 당근에 다시 팔더라고요. 우리 애가 중학생인 애가. 그 제가 아니 그걸 또 팔기는 또 왜 파노? 저는 진짜 제가 우리 애보다 못해요. 제가 그걸 또 네가 너무 갖고 싶어 했던 건데 팔긴 또 왜 파노? 이러니까 돈을 더 받고 팔더라고. 돈을 더 받고 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있구나 싶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라벨도 하나 안 뜯고 갖고 있는 거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진짜 한번 비벼보세요. 진짜 있어요. 그거 당근에 오늘 다 파는 걸 목표로 합시다. 아시겠죠?